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판타지 장르의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2045년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라는 고아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엔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깨끗하고 휘인 옷을 입고요. 맛있는 음식과 초록이 무성한 녹색 정원에서 산책도 하며 지냅니다. 이사벨라라는 아줌마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아이들끼리는 혈육도 아니지만 대가족처럼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가서 뛰어놀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고아원 시설 밖으로는 결코 나갈 수 없어요. 그레이스필드에서 매일마다 보게 되는 아침 풍경을 볼까요? 11살 엠마가 일어날 때 모든 아이들이 함께 깹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서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죠. 그 다음엔 학교에 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반도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인 학교랑 똑같습니다. 엠마와 그의 두 친구 노먼과 레이는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그들은 만점인 300점을 받았어요. 방과 후에는 아이들은 정원으로 나가 놉니다. 이보다 따사롭고 완벽한 삶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삶을 무한정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16살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새 부모님을 만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오늘은 동생 코니가 새 가족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코니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그를 보냅니다. 엄마가 코니를 데리고 고아원을 나가네요. 밤에 엠마와 노먼은 자기들이 고아원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도 곧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노먼은 엠마에게 자신은 절대로 엠마를 잊지 않을 거고 반드시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코니가 주방에 제일 좋아하던 토끼 인형을 두고 간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코니가 간 길을 쫓아가 그에게 인형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노먼과 엠마는 이사벨라가 코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보아뒀기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고아원의 굳은 규칙을 깨고 코니를 찾아 나선 겁니다. 바깥에서 그들은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옆에 트럭이 한 대 있었는데요. 엠마는 그 트럭 안쪽을 슬쩍 보고 깜짝 놀라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먼도 똑같은 악몽 같은 광경을 보았어요. 오늘 고아원을 떠나 가족의 품으로 갔어야 할 코니가 글쎄 끔찍하게 죽은 모습으로 꽃과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지 뭐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아이들은 트럭 밑에 숨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왔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대한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살코기가 가장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식인귀 중 하나가 이 농장의 고기가 제일 품질이 좋으며 부자 귀신들이 즐겨 찾는 농장이라고 말하네요. 엠마와 노먼은 그 농장이 그들의 집인 그레이스필드를 말한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레이스필드는 아이들을 사육하고 길러서 식인귀에게 인육으로 파는 농장이었던 거죠. 그들이 졸업한다는 건 새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괴물들에게 잡아먹힌다는 뜻이었어요. 아이들이 똑똑할수록 고기도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사벨라가 그 괴물들에게 다가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성적이 높은 수재들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학생들이 식인귀들 마음에 쏙 들도록 아주 잘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다음번 출하 때는 우수한 품질의 아이들을 내놓겠다고 약속하죠. 엠마와 노먼은 몰래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토끼 인형을 트럭 아래 두고 와버렸어요. 숲에서 엠마는 좌절합니다. 그녀는 코니가 죽은 것과 자기가 엄마라며 따랐던 사람이 끔찍한 악당이었다는 걸 부정하죠. 노먼은 엠마를 진정시키고 이 길로 고아원에서 탈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아원에 다른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지옥에 갇혀있는 가족과 같은 아이들을 한 사람도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죠. 다음날 엠마와 노먼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먼은 모든 계획과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지금으로선 바깥 세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기로 해요. 엠마와 노먼은 숲을 지나 탈출구를 찾아 돌아다니다 아주 높은 벽을 발견합니다. 당장 올라갈 수 없는 벽이었기에 아이들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일행에 합류했을 때 한 아이가 숲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아이가 사라진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시계를 꺼내어 무언가 확인하고는 이내 숲에서 아이를 태연히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엠마와 노먼은 모든 아이들의 귀 뒤에 발신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엄마가 항상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덧붙이자면 아이들은 각자 목에 자기 일련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답니다. 다시 숲에서 엠마와 노먼은 종전에 벽을 넘을 때 쓸 밧줄을 만들 식탁보를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에게 뒤를 밟혔어요. 레이도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죠. 엠마와 노먼은 레이에게 자신들이 고아원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레이는 그 말을 즉시 다 믿었고 빠르게 고아원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와는 다르게 모두를 데리고 가는 것엔 찬성하지 않았어요. 저 높은 벽 너머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다면 짐이 될 거고 결국 모두 죽게 될 테니까요. 새 친구는 식인귀, 악마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 사서 도우미 필이 그들에게 표지에 부엉이가 그려진 가장 두꺼운 책을 찾아주었어요. 똑똑한 이 아이들은 책 속의 표식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모스 부호로 된 암호인 걸 알아냈어요. 도망쳐, 의심해라, 위험, 진실, 수학, 괴물, 농장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죠.
모든 도서관의 책들은 미네르바라는 자에게서 보내진 책들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예고 없이 아이들에게 새 조수, 시스터 크로네를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의 등장은 새 친구가 성공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큰 지장이 될 거였어요. 잠시 뒤 이사벨라는 크로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사벨라는 이미 코니의 인형이 트럭 밑에 있던 것을 보았고 엠마, 노먼, 레이가 고아원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진 못할 거라며 크로네에게 윗선에 보고하지도 말고 먼저 움직이지도 말고 지시할 때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새 친구는 여전히 탈출 계획을 생각 중이에요. 레이는 아이들 사이에 엄마가 스파이를 심어뒀을지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친구는 돈과 길다에게 고아원의 진실을 알려주고 거짓말이 아님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노먼은 엠마와 레이에게 돈과 길다가 스파이일 가능성을 타개하기 위해 덫을 설치해뒀다고 말해요. 그는 두 사람에게 탈출했을 밧줄이 있는 장소를 각각 다르게 말해줬습니다. 돈에게는 자기 침대 밑에 있다고, 길다에게는 2층 화장실 천장에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엄마가 그 둘 중 어느 곳에서든 밧줄을 찾아낸다면 배신자가 있는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노먼은 이 계획은 레이에게 말해줍니다. 다음날 밧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침대 아래에 있던 밧줄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이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노먼이 세운 계획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2명이 아니라 3명을 대상으로 한 3중 함정이었죠. 노먼은 돈과 길다와 심지어 레이도 완벽히 믿지 못한 거였어요. 돈은 사실 밧줄이 침대 아래에 있는지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레이는 자신의 엄마의 스파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오래전부터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눈치챘고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해왔다고 말이죠. 레이는 그 이후 엄마에게 거래를 제안한 거였어요. 자신이 스파이가 되겠다고, 대신 자신의 입양, 출하를 미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는 이사벨라에게 밧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레이는 엄마의 스파이로서의 삶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탈출을 꿈꾸고 있었어요. 코니의 인형을 훔쳐서 주방에 둔 것도. 이 모든 게 밝혀지고 노먼은 레이에게 이중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레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에게 노먼이 그녀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말해줬죠. 이사벨라는 레이에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다음 출하될 아이는 바로 너가 될 거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죠. 아침이 되자 큰 아이들 5은 담을 넘어갈 계획을 했습니다. 시스터 크로네는 아이들의 대화를 다 들었지만 이사벨라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손을 잡자고 말해요. 그녀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크로네도 사실 이들처럼 고아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녀는 만약 농장을 떠난다면 폭발해버리는 발신기를 가슴속에 갖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크로네는 고아원 내에서 떵떵 즐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크로네는 이사벨라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그레이스필드의 새로운 엄마가 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만약 아이들이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사벨라는 처벌을 받을 테고 엄마 자격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크로네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크로네는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바를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1000년도 전에 인간과 악마들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길고 지치는 싸움 끝에 그들은 휴전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합의를 약속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것은 인간들과 악마들이 구분된 세계에서 지내는 것을 규정했는데요. 몇몇 인간들이 악마 지역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그레이스필드와 같은 농장에서 길러 출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식인귀들은 지각 없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똑똑한 아이들을 섭취할 필요가 있었죠. 이런 농장들은 악마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해 음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보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레이는 발신 장치를 망가뜨려 위치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할 장치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기계를 필의 돼지 인형 속에 감췄어요. 하지만 영리한 크로네는 숨긴 장소를 대충 알아챘고 알게 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사벨라가 방에 들어와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줬어요. 그것은 상부에서 내린 사직서였습니다. 크로네는 고아원을 떠나면서 노먼에게 이상한 펜 하나를 남겨요. 고아원을 떠나면서 이사벨라에게 엿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고아원을 나가며 크로네는 회색머리의 여성을 만났어요. 자신이 아는 이사벨라의 흠이 될 만한 정보를 그녀에게 넘겼지만 그랜마는 크로네를 괴물에게 넘겼고 그때 친구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레이가 엄마를 붙잡아두는 사이 엠마와 노먼은 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무언가 느꼈어요. 레이를 방 안에 가두고 탈주자 아이들을 쫓아갑니다. 벽에 다다른 아이들을 보고 엄마는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그저 시스템에 따르라고 말이죠. 엠마는 이사벨라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엠마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노먼에게 이제 그는 입양될 것이고 내일이 그레이스필드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엠마, 레이와 노먼은 이제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요. 노먼은 끝까지 친구들 없이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라도 도망치기로 한 겁니다. 엠마와 레이는 반드시 탈출해서 그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노먼은 시스터 크로네가 이사벨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긴 펜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노먼은 그 높은 벽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벽 너머는 절벽이었고 노먼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노먼은 애당초 혼자 탈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신기의 신호를 억제할 시도도 하지 않았죠. 그는 절벽 너머의 바깥 풍경을 보았습니다. 전부 다 절벽인데 시설의 문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정보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노먼을 드디어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엠마는 정말 슬퍼했죠. 시설을 통제하는 존재들이 질비한 문 너머로 걸어 들어가며 노먼은 존엄을 가지고 죽기로 결심했어요. 이후 2달은 엠마에게 최악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그녀와 레이는 희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자기 통제에 따라 상황이 돌아가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레이는 이사벨라가 예고한 대로 곧 출하를 앞뒀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도 레이도 사실 탈출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있었죠. 레이는 엠마에게 탈출할 방법과 루트를 다 말해줬어요. 이제 그는 고아원에 불을 지를 겁니다. 엄마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 탈출하려는 거죠. 엄마가 불을 끄지 않고 엠마를 감시하면 어쩌죠? 그래서 레이는 고아원에 불을 지르고 자기 몸에도 기름을 흠뻑 부었습니다. 레이는 엠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불은 고아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엠마는 이사벨라를 목청껏 불렀어요. 레이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엄마는 아연 7색이 되어 레이를 구하려 했지만 불꽃은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이사벨라가 불을 보다가 뒤를 돌아보니 엠마가 없었어요. 도망치려 했구나. 알아챘습니다. 사실 엠마의 탈출 계획은 레이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엠마는 이사벨라의 지독한 감시 아래서 수상한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돈과 길다가 그녀를 대신해 아이들을 설득했고 탈출을 준비시켜왔습니다. 엠마는 노먼이 남긴 물건들을 보았어요. 편지와 구체적인 탈출 계획, 그리고 농장의 지도였죠. 숲으로 탈출한 아이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마주쳤는데요. 레이였습니다. 분명 자기 몸에 불을 붙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한 번 더 반전입니다. 사실 엠마는 레이가 성냥불을 떨어뜨릴 때 그걸 잡아채는 데 성공했어요. 레이가 발신기를 떼어내 그 자리에 던져뒀기 때문에 이사벨라도 속은 거죠. 아이들은 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벨라도 아이들의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들고 아이들을 쫓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발신기가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죠. 그녀는 상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이들이 문 넘어 다리를 건너가게 둬선 안 돼요. 하지만 또 반전이 있습니다. 노먼이 남긴 계획은 다리를 건너가는 게 아니었어요. 노먼은 저 멀리 절벽 끝에 밧줄을 맬 수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둔 거였어요. 계획대로 그들은 밧줄을 타고 깊은 절벽의 심연을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마지막에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녀가 줄을 타고 건너가려 할 때 이사벨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농장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 벽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말하죠. 하지만 깊다란 심연과 우거진 숲을 보고 바깥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기 운명에 순응했고 그녀 자신도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직접 품고 낳은 아이도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상부는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녀가 그레이스필드의 엄마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녀는 자기만 알 수 있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한 아이를 보았어요. 이사벨라는 그 아이가 자기가 품었던 아이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후 이사벨라는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진짜 엄마처럼 아이들을 사랑해주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밧줄을 타고 절벽의 심연을 지나 저 너머로 갔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렵지 않았죠. 엠마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건너갔죠. 이사벨라는 밧줄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죠. 깊은 숲에서 엠마는 아이들에게 노먼이 남긴 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펜을 열었더니 부엉이 모양의 홀로그램이 공중에 투사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할 펜이었죠. 바깥 세상, 아이들이 밟게 된 신세계에 그들을 도울 조력자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사벨라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상, 그녀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는데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아이가 이사벨라가 낳자마자 빼앗긴 그 아이가 레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탈주에 의한 책임으로 엄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헛되이 살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아이들 앞에 새 동이 텄습니다. 자유롭고 거대한 행복한 미래가 열리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